떨어지면 언론사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쪽이 시장이 확장되는 국면이다 보니 지금 바닥이긴 바닥인데 사지는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눌려있는 걸 좀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태조 이방원 막 이런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예. 그 중에서 약간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 좀 장기적인 그런 트렌드 관점에서 뭐 LNG선 발주가 많이 나오면서 뭐 2007년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한 2, 3년 정도 호황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흐름이 좋다가 최근에 보니까 약간 좀 눌려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조선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도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샀을 때 8만 원 근처에서 샀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11만 7천 원까지 왔으니까 되게 많이 왔죠. 많이 왔죠. 예, 근데 뭐 더 싸게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엄청 많이 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도 9만 5천 원까지도 안 떨어지고 9만 7천 원까지 떨어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9만 한 5천 원 9만 원이면 좋겠어요. 그럼.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12만, 오늘 7천 원인가 그렇게 끝났을걸요. 그러니까 12만 3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 경우도 12만 원이나 11만 원이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11만 원에 샀는데 그러니까는 꽤 많이 올라갔었죠. 15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맞아요. 네. 요번에 17일 날부터인가 보호예수 물량 뭐 일부 풀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죠. 네. 약간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은 어떻게 보세요? 조선 기자재 쪽은 많이 왔어요.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조금 크게 떨어졌죠. 조선 기자재 쪽들은 그것도 덩달아 뭐 그 조선주가 좋으면 그것도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래서 어제 이제 많이 떨어졌고 이게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그 종목들 지금 말씀하신 일부 기자재 종목들은 오히려 지수가 3,000포인트 넘을 때는 안 움직였던 것들이거든요. 업황이 그렇지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쪽 섹터만 그 물량 많이 없이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키 맞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주다가 장이 이제 정상화되고 그러면 또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대를 이렇게 보시고서 그 정도 가격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태조 이방원. 그 하면서 이제 태가 이제 태양광이고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그다음에 원전 이런 주식들이잖아요. 이 주식들은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태양광은 원래 미국 태양광 쪽에 실적도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번 급등을 했는데 원래 고전에 이렇게 보면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바이든 공약이 그거가 있었죠. 이제 재생에너지, 그 환경 쪽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반짝였다가 바이든이 정작 당선되고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태양광 쪽이. 그러다가 지난번에 또 이제 에너지 값이 원유값, 가스값이 급등을 하면서 같이 덩달아 올라갔다가 또 원유값이 떨어지니까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8월 달에, 7월 달, 8월 달에 그때 이제, 태조 이방원 말 나오면서 이제 미국에서 실적이 가시적으로 좋게 나오니까 급등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좀 유행을 타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값, 그러니까 원유값하고 가스값이 안정화되면 이렇게 크게 올라가기는 당분간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아무튼 트렌드 자체는 그쪽으로 가야죠.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고 지속적으로 그쪽은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급등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게 뭐예요? 주가가 다시 떨어져야지.
그러면 투자할 적이는 있는데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이슈든 실적이 좋든 뭐든 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갔으면 지금 여기 우리가 태조, 이방원 이렇게 말이 나왔으면 그거는 어떤 테마성 있는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떨어져야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볼 적에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봐요.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 그렇게 보고 이제 조선이나 2차 전지 조선은 네.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셔가지고 2차 전지는 떨어지면 언론사이죠.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쪽이 시장이 확장되는 국면이다 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트렌드 자체가. 네. 그다음에 방산. 방산도 물론 연속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약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때 바짝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때 폴란드 수주하고 네. 이집트 수주하고 이제 그게 큰 역할을 조 단위 계약을 하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한번 반짝이었던 거고. 그 이제 그 유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어 자체가 테마성이 있는 거. 장이 정상일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다시 말해서 해먹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반짝일 때 있잖아요. 네네. 반짝일 때 그거를 말 붙이기 좋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는데 그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초기에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이 한신기계죠. 한신기계 저도 그 3,400원에도 사고 그랬는데 그 3,000원이 저점이거든요. 네. 참 잘 알죠. 근데 그게 14,000원까지 올라가.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는 요번에 대선 끝나고 나서 네. 뭐 그동안에 립 서비스만으로 그만큼 올라가. 수주를 받았다든가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립 서비스만으로. 야, 그러면 그거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꽤 떨어졌는데 그것도 근데 저점에 뭐 4,000원까지 올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다음에 또 이슈가 나오면 또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잘 보시고서 일정이나 스케줄 그거는 뭐냐면 이제 어디에서 원전 수주를 한다든가 뭐 그런 그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반짝인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게 앞으로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목들이 다 그래요. 일침파워, 보성파워텍, 뭐 할 것 없이. 네.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무조건 싸다고 사시면 안 되고 일정하고 스케줄을 잘 맞춰서 그리고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것도 있죠. 같이 떨어져.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잘 살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죠. 무턱대고 이거 앞으로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으로 사시면 안 된다. 미리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그 선반영이 돼서 미리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도 좀 잘 봐야 되고 기업이 과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됐나 그것도 좀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직접적인 수혜가 있나 또 그 직접적인 수혜가 있나 그것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확인을 해서 매수를 하면 괜찮은데 무턱대고 테마주라고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는 네. 그 시기가 아니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태조 이방원 중에서는 확실히 좀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로 들어갈 만한 종목은 2차 전지겠네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뭐 반도체 쪽 알아보긴 했는데 또 하나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또다시 이제 신저가 부분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근데 두 기업은 좀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건 뭐 언제쯤 반등할지 뭐 그 방법이 없어요. 그 참
어떻게 보면 한때 이제 국민주 같은 주식이었는데 맞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카카오 제가 이 그래프 한번 좀 봤으면 해가지고 네. 카카오 이게 일본 그래프거든요. 일본. 네. 일본 그래프 보면 여기 저점 근처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점 근처인데 단기적으로는 보면 아직도 그래프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주봉을 한번 볼게요. 네. 주봉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산 같은 모습 아니에요? 산? 그러네요. 산이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올라타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물론 2000년도 금융위기 때 이쪽으로 더 보면 뭐 이야, 이거 많이 올랐네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때가 그때요. 우리 코로나 네. 팬데믹일 때 그때 액면 분할 요거는 액면 분할한 가격으로 나온 거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때 이제 27,700원 뭐 3만 원이 채 안 되고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쭉 해서 17만 원까지 올라가죠. 네. 17만 원까지 갔으니까 되게 많이 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산으로 보면은 여기가 기습이에요. 그죠? 이제 이쪽이 등산하기 전에. 아, 네. 우리가 등산하기 전에 보통 뭐라 그럴까? 유원지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입장료도 내고 막 그러는데. 그러는데 보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 올라가다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하산을 했다. 네.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온데 맞은편 보면 또 거기도 이렇게 이쪽으로도 올라올 수 있지, 이쪽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여러 개 있죠. 그렇죠. 등산로가.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헤드 앤 숄더라고 그러거든요. 여기가 헤드, 네. 여기 어깨.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프로 보면은 속상하죠, 이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렇다고 팔지는 말고 지수가 조금 지난번에 2,530 갈 때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고비를 넘기고서 지수가 올라오면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해서 8만 원도 가고 뭐 잘하면 10만 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뭐 기술주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미국의 그런 뭐 플랫폼 주식들 그런 쪽이랑도 좀 연동이 되어 있고 그렇죠. 하니까 그쪽이 약간 돌아서는 걸 좀 봐야겠네요. 그래서 저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속상해서 이제 추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사고 안 사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때 8만 원에 산 것 같은데 8만 원. 그래도 상당히 낮은 가격에 그렇죠. 8만 원에 사서 여기에서 본전 조금 플러스가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요즘 여기쯤에 사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쯤. 여기서 쭉 이렇게 낙하산 타듯이 쭉 따라왔죠. 그래서 지금 바닥이긴 바닥인데 사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거에 몰빵을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속 엄청 상하시죠. 그래서 뭐 가까운 지인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40%, 50% 이상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많아요. 어떤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보면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가 좀 심하겠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상반기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잘라주지를 못해가지고. 탁 손절하고서 그냥 탁 집어 던졌어야 돼. 그래서 이게 과감해야 돼요. 자를 때 팍 잘라버려야지. 질질 끌려가다 보면 그냥 헤어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큰 사이즈는 원래 이제 작년 벌써 7월부터 비중을 90%를 줄인 거예요. 90%.
10%인데 이제 10%도 이제 보통 크죠.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는 크게 별로 이렇게 저기가 없는데 이제 개별 종목도 쉽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지. 그래서 주식 투자가 늘 스트레스를 줘요, 이렇게. 그렇죠. 네,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는 일반 분들이 좋을 때는 이제 10년에 한 번. 다시 말해서 주식을 잘 몰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이럴 때는 10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어렵죠, 뭐. 확실히 이게 주식 투자를 뭐 그냥 뭐 불로소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신 노동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이 다이어리 보세요. 매일같이 이렇게 쓰고 일지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걸 20년 넘게 써. 와. 네? 그래서 반성에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해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동안 또 일반 투자자들은 정말 주식을 대충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네, 그렇죠. 정말 이렇게 30년 넘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12월 달에는 어떤 주식들을 봐라. 11월 달에는 어떤 주식을 봐라. 미리 써놓은 거죠. 그럼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뭐 기사라든지 리포트라든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아이디어 얻으시는 건가요? 11월 그렇죠. 달에는 어떤 정보를 봐라. 뉴스 될 만한 것들은 다 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캐치하는 속도가 빠르죠. 이게 뉴스거리,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그래서 또 요즘에는 이제 SNS도 잘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특히 미국장이 새벽에 끝나면 곧바로 분석해서 올라오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그 다음에 리포터 같은 경우도 많이 보고, 또 이제 경제 기사도 많이 보고, 일상적인 것도 좀 많이 보고, 또 이제 수시로 주식을 하는 외부 활동이 없을 때 장중에 티커창에 올라오는 뉴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활용을 좀 많이 하고, 또는 이제 증권 사이트들 있잖아요. 팍스넷이나 네이버 네. 증권이나 네. 뭐 이런데 토론방이나 뭐 이렇게 강추방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좀 올라갔으면 해가지고 막 여러 재료들을 올리는 거 그런 것들 좀 활용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보가 너무 많아서 다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옥석을 가려야지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름 이제 수십 년 주식 시장을 봐왔고 그러면서 과거에 어떠한 패턴이었었고 어떤 시기였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상상도 하는 거죠. 이제. 긍정적인 상상도 해가면서 이제 주식 투자 분석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